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건조한 계절이기도 하고 또 화기 사용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네. 그 소방차 출동하는 것을 저는 두세 번 정도 봤거든요. 네. 이제 화재가 크고 작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지 또 화재는 왜 일어나는 것인지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조성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낮에는 좀 따뜻하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방기구 사용도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이맘때 그 화재 사고가 느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 커지죠. 네. 실제로 화재 피해가 겨울철에 집중이 됩니다. 연간 발생하는 양의 한 30%가 이제 겨울에 다 발생하고 있고요. 평균에 비해서 뭐 발생 건수도 많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사망 건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조해지는 영향이 가장 크고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난방용품 많이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네네. 이런 과정에서 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번 주에도 단양에서 화재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나요? 화재의 70%는 실제 부주의 그리고 전기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노후화된 전기시설이라거나 이런 경우에 좀 화재 발생이 높고요. 합선 말하는 네, 거죠? 전열기 사용하실 때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주거 시설들 대부분이 이제 난방기구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특별히 뭐 황토방 같은 경우에 좀 과열되는 일들도 있고요. 아궁이에 불 관리 잘못하셔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축사나 공장에서도 전기 합선에 의한 사고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그 집이나 사무실 같은 데서 이 경보가 불이 나면 경보가 울리잖아요. 그럼 신속하게 바로 대피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래도 바로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죠. 오작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경보가 울리게 되면 바깥으로 빠져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나 사무실에서 나오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문을 꼭 닫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닫고 나와요? 네, 우리가 계단을 통해서 네.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네네. 비상구 출입문을 항상 닫아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계단을 오염시키지 않게, 그러니까 유독가스나 유독물질에 의해서 불길이 퍼지거나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니까 문을 닫는 것이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네네.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는 것은 엘리베이터 자체가 굴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굴뚝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되니까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신 뒤에 안전하게 119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는 경우 때문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불길이 잡혔다는 확인이 되지 않고서는 건물 안으로 다시 진입하시는 일이 없도록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경보가 울리게 되면 대비를 좀 잘 할 수가 있는데 경보 시스템이 없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경보가 울리지 않고 불이나 연기를 마주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불을 맞닥뜨리면 가장 크게는 이제 소리를 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불이야하고 네. 주변에 꼭 알리셔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보 역할을 스스로 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절대 사용하지 마셔라 했는데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시고 아래층으로 대피하실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미 이제 가스가 찼다거나 내지는 아래층에서 이제 불이 발생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래 세대로 내려가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옥상으로 대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기 질식하는 것이 가장 무섭거든요. 네네. 낮은 자세로 그 젖은 수건 같은 걸로 입을 가리고 대피하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이제 위로 가니까 네. 이제 밑에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젖은 수건 입에 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불을 발견했을 때 이제 갑자기 순간 판단이 하기 힘들잖아요. 이 불을 꺼야 되는지 대피를 해야 되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실제로는 불길이 이제 천정으로 솟구치게 될 때 이제 크기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커지지 않으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뭐 물량동이나 이렇게 불을 끄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실제로는 소화기 사용이 좀 익숙하지 않거나 연세가 좀 많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피가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빨리 요즘- 빠져나오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명피해가 가장 네. 중요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소방에서도 소방당국에서도 불나면 대피 먼저 이렇게 네. 구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요즘에는 고층 건물이 많잖아요. 저도 그 25층 아파트에 15층에 살고 있는데요. 불이 나면 내려가야 되나요? 아니면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실제로는 내려가야 되지 않나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지상으로 내려가실 수 있는 피난 유도층이 있어요. 이제 그 층으로 이동하시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옥상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가끔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사망 사고 일어나는 일들도 있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옥상층 위에 사실은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고들 때문에 실제로는 피난 유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피난 유도라고 하는 거가 특별히 누가 안내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비상구를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를 피난 유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뭐 표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불빛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내 그 비상구라고 표시해 두는 그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미리 좀 아파트 같은 데서 부착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 네. 기계실 앞에다가도 여기는 기계실이고 옥상 출입문은 아래층입니다. 이런 안내가 좀 있으면 네. 조금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네. 도움이 돼요. 표식이 참 중요하구나 또 한번 생각을 네, 해보게 네.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불을 끄게 될 때 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모래를 쓰기도 하고 또 뭐 담요를 덮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상황에 따라 다르죠. 네, 네. 연소, 그러니까 불이 난다는 의미는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네, 네. 탈물질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줘야 됩니다. 네, 네. 불을 끈다는 것은 이거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이제 제거가 되면 네. 되는 거니까요. 그 일반적으로 나무나 종이나 우리가 뭐 의류 같은 것들 이렇게 타서 재가 되는 거를 보통은 이제 물로 끄는 것이 네.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물로 소화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기름 같은 거예요. 이거는 기름은 물에 뜨니까요. 네. 실제로 물을 뿌려주게 된다고 해서 이게 소화되는 게 아니라 물 위로 촥 퍼지게 돼요. 그러면 네. 불길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젖은 모포 같은 것으로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그 전기적인 것. 네, 네, 예. 네. 그런 경우에는 합성 같은 거. 네, 물을 뿌리게 되면은 그 감전될 그렇죠.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전기 차단기를 내려서 전기를 좀 끊어주시는 것이 좋겠고 전용 분말 소화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 소화기들을 가지고 진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사실은 A형, B형, C형 이렇게 네, 나뉘거든요. 네. 이 모든 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소화기가 ABC 소화기라고 해요. 네. 그 소화기를 이제 가정에 좀 비치해 두시면 좋겠고 특별히 K급 소화기라고 하는 것이 네, 있는데 네. 그거는 음식물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불들 진화하는 것이거든요. K급 소화기. 네, 네. 그게 급이 더 있군요. 주방에는 이런 소화기들을 하나 좀 갖춰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소화기 많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디 그 소화기 이렇게 써 있어요? ABC가? 네, 소화기 그 면에 네. 이렇게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네, 네, 네. 구분이 거기에 될수 이제 있게. A, B, C형이 이제 동그라미 안에 글씨가 써 있어요. 색깔도 네. 구분됩니다. 흰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당장 가서 한번.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어떤 네. 소화기를 네, 가지고 네, 네, 계시는지 네. 확인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네. 사실 평생 소화기를 쓸 일이 없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래도 우리가 소화기를 또 비상시에 써야 될지 모르니까 소화기 사용법을 평소에 잘 안 보잖아요. 오늘 한번 짚어주시는 거 어떠시겠을까요? 네, 소화기 사용법 확인해 네.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불이 나면 소화기를 불난 곳으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꼭 뽑으셔야 됩니다. 손잡이를 잡을 경우에는 안전핀이 뽑히지가 않습니다. 아, 몸통을 잡아야 네, 된다. 그러니까 그 소화기 손잡이는 절대 그 전에는 잡지 마시고 안전핀 네. 뽑을 때까지는 그리고 안전핀 그 뽑고 난 이후에는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그 노즐을 불 가까이 네. 이동해서 사실은 바람을 등지고 쓸듯이 빗자루로 불길을 쓸듯이. 쓸듯이 이제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요? 그렇군요. 네. 야, 이
야, 그거 빠져서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사실이에요. 네. 네.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화재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부주의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실 그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소각하실 때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 그 난방용품 내지는 네. 화목보일러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실제로 정기적인 요인들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콘센트 사용하실 때는 한 곳에 여러 개 꼽지 않도록 좀 조심해 주시면 더 좋겠죠. 외출하실 때는 집 안팎에 좀 점검을 하시고 나오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린이들 경우에는 불의 위험성,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것들은 좀 치워두시는 것이 아무래도 예방하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주부들은 요리하다가 가스를 켜놓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자리 이동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정말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그 주방에서 불나는 경우들 많은데 요즘은 이제 뭐 가정주부들뿐만 아니고 그 연세 드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깜빡깜빡 하시기 때문에 네. 더욱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이제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방심이 큰 재난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화재고요. 평소에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막을 수도 있는 것이 화재입니다. 그 아파트보다는 소방시설이 좀 열악한 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농어촌에서는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뭐 가을, 겨울이 아니라 평소에 좀 불조심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져보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성원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평소에 건강 생각해서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1분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오늘 뭐 짠내 투어 했었잖아요. 네, 네. 가스트로 여행 소개해드렸는데 단 1분이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쉽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음식을 드시는데 너무 빨리 먹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딱 1분. 잠깐 쉬었다가 네. 드시는 방법이 있고요.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딱 1분 잠깐 일어서셨다가 어허. 네, 이렇게 앉는 것만으로도 나의 건강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적극 활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또 알차게 준비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